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3월 21일 비트코인 뉴스 브리핑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기사들 한번 볼 텐데요. 지금 비트코인 출렁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 트레이더는 비트코인이 글로벌 침체 때 빛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이더리움 2.0, 이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트렉 부테린이 이더리움 2.0 개발 로드맵을 공개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아트 지역 서비스 총괄에 마스터카드 출신 전문가를 영입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침체로 국내 거래소 매출이 급감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CME 비트코인 옵션 거래량이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지난해 암호화폐 산업 투자 전년 대비해서 34% 급감을 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포크 앞둔 스팀 검열 논란, 이 관련 컨텐츠 무단 삭제 의혹이 일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 그리고 앞으로 또 두려움에 또 걱정을 하는 전망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으로 비트코인의 지금 시장 흐름들에 대한 전망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6,425달러에 자리 잡은 지지선 위에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 머지않은 시점에 7,000달러 저항선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고 있으면서 지금 7,000달러를 넘어서면 7,400달러를 향한 추가 랠리의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6,425달러를 넘지 못하면 매도 세력에 의해 6,000달러 선으로 후퇴할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명 트레이더 이 조엘 크루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글로벌 경제가 어려울 때 빛을 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자산이 하방 압력을 받았을 때에는 그를 이겨낼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이번 위기는 탈중앙화, 발행이 제한되어 있는 디지털 화폐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런 그 판별을 하는 이제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살아남는 자산이 진짜 이제 앞으로의 가치 있는 자산으로서 인정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가치를 지금 인정받는 과정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크립토 마이클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을 지금 5,600달러에서 이제 5,800달러까지 조정세를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4,800에서 4,200달러 선까지도 지금 추가적인 조정세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하방 압력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조시레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6,400달러 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강세장으로 돌입하려면 이 6,400달러 선에서 지지선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지지를 받았던 부분이기도 하고 많이 저항을 받았던 그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선을 이제 중요한 저항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400달러 선을 돌파하고 여기서 지지를 받는 흐름들이 앞으로 나와줘야지 이 앞으로 강세가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레이딩 샷의 비트코인 분석인데요. 이 부분도 좀 재미납니다. 지금 1000일 이동평균선과 140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2015년도에 이제 저점을 찍었을 때 그때의 상황에서 이 1000일 이동평균선과 1400일 이동평균선 사이
요 사이가 이제 저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중요한 바이존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중요한 이제 저점 구간이었었는데 이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 큰 상승세가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저점이었던 2018년도 저점과 연결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00일과 1000일 이동평균선의 이 사이 구간이 공교롭게도 그때의 저점 부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범위 내에 들어갔을 때가 저점이었고 이걸 돌파하고 나서 또 급등하는 양상들이 나오는 형태가 또 발휘가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구간인데요. 지금 현재 구간도 지금 1000일과 1400일 이동평균선 사이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중요한 그 저점이다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지금 이제 바라봐야 되겠죠. 과거에는 이런 이제 저점의 형태들을 취해주긴 했는데, 여기가 같이 똑같이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 과연 그리고 저점이더라도 바로 상승하지는 않았어요. 과거에 보면 지금 거의 반년 가까이를 여기에서 이제 머물러 있었거든요. 이 장기적으로 보자면 이 구간은 거의 반년이 넘게 거의 8년 이상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도 만만치 않게 길었습니다. 이쪽 구간도 하락하고 계속 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올라가는 데까지 최소 반년이 걸렸죠. 그래서 꽤 많은 기간이 걸립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구간들이 단순하게 여기서 그냥 매수하면 다 여기 그 막 급상승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방어하는 그 시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좀 바라보시길 바라고요. 이게 꼭 이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꼭 가지 않고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열어놓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리비시코의 분석인데요. 유리비시코 같은 경우도 지금 중요하게 바라보는 이 서포트, 그러니까 지지선과 이 저항선으로 바라보는 게 6,144달러 선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이제 지지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이 구간을 넘어서야지만 이제 반등을 7,618달러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가격대가 공교롭게도 6,114달러 선에 지금 딱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대를 뚫고 지금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살짝 올라갔다가 6,800달러를 돌파하고 올라가는 것처럼 하더니 다시 아래쪽으로 또 내려오는 출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600달러 선을 아직 찍지는 않았는데 거기를 다시 한번 찍고 지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6,114달러 선에 거의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지지를 해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그냥 반등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 앞으로 변동성이 좀 더 커질 가능성들이 지금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변동성에 휘둘리지 마시고 조심스럽게 좀 바라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주봉상으로 비트코인의 차트를 바라봐도 지금 가격대가 위쪽으로 상승을 했는데 위쪽에 이제 7,000달러 선 정도에 있는 100주 이동평균선에 지금 딱 저항을 맞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상승을 하는 것처럼 올라가더니 저항선에 맞고 다시 떨어지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크게 윗꼬리를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출렁임이 계속 이 안쪽에서 있을 가능성들이 있어 보입니다. 우선은 200주 이동평균선 위쪽에서 지금 아직 머물러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켜줄 수 있을지 앞으로 가격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대 강도 지수인 RSI도 40선으로 지금 살짝 올라오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공동 창시자 비타릭 부테린이 이더리움 2.0 개발 로드맵을 공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트위터에 이 글을 올렸는데요. 이더리움 2.0 개발에 대한 개인적인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프로젝트 개발 방향을 제시를 한 겁니다. 부테린은 앞으로 5에서 10년 동안 이더리움 2.0과 그 이후의 모습에 대한 대략적인 내 견해다.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다른 이들은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 당연히 새로운 정보와 기술이 발견된다면 세부 사항도 바뀔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2차 샤딩을 역사의 끝으로 보는 접근 방식을 통해 이더리움 1.0에서 이더리움 2.0으로 전환하는 것 이상의 대규모 업그레이드가 더 이상 불필요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후에는 이더리움 2.0에서 점차 증대하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무엇이 가능한지 이해하려고 했던 블루스카이 연구에서 더 구체적인 연구 개발로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 확신한 특정 기초 요소를 최적화하고 실제 구현을 시도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지금 나타내고 있죠. 지금 이더리움 2.0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말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한 번에 기초적인 것들을 대부분 다 바꿀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대대적인 변화는 더 이상 불필요하게 그 정도로 이제 거의 완벽하게 많이 바꾸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이더리움 2.0이 바뀔 것 같은데 이런 변화들이 과연 이더리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더리움은 실제적으로 이 블록체인 산업계에서도 꽤 많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산업 플랫폼에서도 이더리움 플랫폼을 또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으로 만약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많은 확장성을 또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시장에 많은 또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소식인데요. 리플이 최근 마스터카드, 비자, 피델리티 내셔널 인포메이션 서비스 등 기업에서 고위직을 영입했던 결제 분야 전문가 케빈 리를 아태지역 서비스 총괄로 영입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에 대해 리플은 동남아 지역 서비스 확장을 위해 결제 전문가를 영입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케빈 리는 리플은 송금 및 결제 시장에서 플레이어들에게 직접 힘을 실어줘 데이터 전송과 같이 빠른 속도의 송금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도 이제 동남아 지역 확장을 위해서 지금 인재들을 영입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침체로 국내 거래소 매출이 급감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지금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1, 2위를 다투는 업비트, 빗썸의 지난해 매출이 암호화폐 시장 침체로 급감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의 지난해 순이익은 94억 5,627만 원으로 전년 대비 93% 넘게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1,402억 원으로 2018년 4,795억 원에 비해서 70% 이상 급감을 했습니다. 빗썸의 지난해 매출액도 크게 감소를 했는데요. 빗썸의 주요 주주인 비덴트가 제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빗썸의 운영사 빗썸코리아의 진원 매출은 1,447억으로 2018년 3,917억 원에 비해서 약 63% 감소를 했습니다. 다만 빗썸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30억 9,194만 원으로 흑자 전환을 성공을 했고요. 2018년에는 2,054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나타냈습니다. 빗썸 측은 수수료 체계를 원화로 일어나고 이 경영 효율화와 비용 절감에 나선 것이 이익으로 반영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이 빗썸에 부과한 803억 원 규모의 세금은 보고서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내 상위 암호화폐 거래소의 이 같은 실적 악화는 지난해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침체됨에 따라서 투자자 수와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투자자들의 거래 수수료 수익을 올리는 거래소 입장에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더리움의 대규모 유출 사건이 지난해 11월에 있었죠. 그래서 580억 원 규모의 이 손실을 자체 보유 자산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손실도 반영이 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시장의 개인들이 다 떠나고 시장이 침체기로 들어갔으니 이제 비트코인이나 뭐 암호화폐는 다 끝난 게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반면에 이런 시장을 또 지켜보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침체기가 있고 또 화랑기가 있습니다. 그 등락은 항상 있는데, 이럴 때 이제 보통 일반적인 단기 투자자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발을 빼거나 보통은 관심을 안 갖게 되죠. 그래서 시장 침체기에는 오히려 더 관심을 갖는 부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투자적인 마인드로는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을 때 관심을 가져보고 공부를 하는 것들도 중요한 투자 전략일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계속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같이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CME 비트코인 옵션 거래량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기록적인 변동폭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단 3건의 비트코인 옵션 계약이 체결되며 거래량이 약 8만 달러 수준으로 그쳤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파생 상품 분석업체 스큐마켓에 따르면 이 CME 옵션 출시 이래 일일 최저 거래량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 상황에서는 그 옵션이나 파생 상품의 거래량도 이렇게 같이 늘어나기도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최저치, 그러니까 옵션 거래량이 가장 적게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벡트도 지금 옵션을 출시를 했는데 벡트의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벡트에서는 원래 출시 일에 절반 정도의 한 100만 달러의 옵션 계약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거래량이 없다시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벡트는 거의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량이 거의 한 건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옵션에 관심이 많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이제 원인을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지난주 주식시장의 이제 매도세로 대규모 마진콜이 발생하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유동성 확보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운용사 웨이브 파이낸셜의 톰 롬바르디 전문은 이 지난주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고위험 자산을 매각하면서 비트코인 옵션 상품의 거래 수요가 거의 전멸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CME는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고 투자 노출하길 원하는 일반 투자자들을 위한 플랫폼인데, 지금 현금 확보를 위한 비트코인 매도로 옵션 상품 거래량도 함께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기관이 지금 현금 확보에 이제 열을 올리면서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있고 옵션 상품 거래량도 함께 급감을 이제 했던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비트코인 문제만이 아니고 전체 금융시장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따로 볼 수 있는 건 좀 아닙니다. 비트코인만 따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전체적으로 지금 현금을 많이 챙기려고 하는 이런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암호화폐 산업 투자 전년 대비해서 34% 급감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별로 지금 이제 그 통계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3월이 되면서 그 통계치 2019년도의 통계치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벤처 캐피털의 투자 금액은 27억 9천만 달러, 약 3조 4,700억 원으로 2018년 42억 6,500만 달러, 약 하나로 5조 3,100억 원 대비해서 34%가 감소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투자 건수도 총 807건으로 2018년 822건에 비해서 15건이 줄었다고 합니다. 투자 건수에 비해서 투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하락한 것은 지난해 대형 계약건이 2018년만큼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장 큰 규모로 자금을 모은 업체는 리플이었고, 리플은 지난해 시리즈 C 투자 라운드에서 2억 달러, 약 2,3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고요. 기업 가치는 100억 달러, 약 11조 6,100억 원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어 피겨가 1억 3천만 달러를 유치를 했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이제 투자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시장이 그렇게 이제 녹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그랬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침체기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지금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드포크 앞둔 스팀 검열 논란, 관련 컨텐츠를 무단 삭제 의혹이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지금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이 걸곤 크립토라는 사람이 스팀 하드포크에 관한 영상을 게재했는데 아무 공지 없이 게시물이 삭제됐다라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식 발표 그리고 현재 상황 전망에 대해 중립적으로 설명한 영상을 제작해 올렸지만 영상은 삭제됐다. 바로 이런 중앙화 문제와 검열 우려 때문에 스팀 커뮤니티가 하드포크를 진행하고 하이브로 이동하려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제 하드포크는 기술 문제나 운영상의 견해 차이로 기존 체인에서 분리해 나가는 것을 지금 말하는데요. 최근에 이 스팀 커뮤니티는 네트워크 장악을 시도한 이 저스틴 선에 반발하면서 적대적 스팀 하드포크를 통해서 새로운 네트워크 하이브 플랫폼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트론 재단이 스팀의 운영 업체를 인수하고 스팀 토큰 총 공급량의 20%를 획득하면서 여기를 이제 인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스팀 커뮤니티가 생각보다 반발이 굉장히 심했고 여기에 반발을 하면서 결국에 하드포크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생각보다 하드포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스팀과 분리된 이 독자 생태계에 있는 하이브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이제 출범을 하는데 커뮤니티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포크를 발표한 후 16시간 내 스팀 가격이 200% 이상 상승하기도 했고 관련 커뮤니티 여론조사에서도 하드포크에 대한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표가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날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도 공지를 통해서 하이브 플랫폼을 공식 지원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한편 인프라 구축 등 새로운 네트워크를 시작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라고 우려를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유명 네트워크 커뮤니티 리더들도 스팀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연 이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뭐 에어드랍도 진행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그 지지를 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꼭 그것만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런 중앙화된 그 의사결정이 이제 탈중앙화로 지금 많이 바뀌는 양상을 지금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코인을 만든 주체자도 이 코인 시스템을 마음대로 사고팔고 하는 것도 이제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말 탈중앙화가 된다면 이런 시스템, 이런 형태들이 많이 출현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